여러분,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우리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엄청난 AI 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규칙은 아직 제대로 정해진 곳이 없어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통해서 그 해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이 담대한 시도가 AI 시대의 글로벌 표준, 즉 글로벌 블루프린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법을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 전 세계가 벌이고 있는 치열한 AI 규칙 만들기 경쟁을 살펴볼 거고요. 그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절묘한 균형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가속 페달과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현실이 될 2026년까지의 로드맵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 규칙 제정 경쟁. AI 기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는데 법이나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정답 없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챗 GPT가 신호탄을 딱 쏘아 올린 뒤로 전 세계가 이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기술을 잘 길들일 수 있을까?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들고 결승선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각 나라의 접근법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명확하게 보여요. 혁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은 기업들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고요.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글로벌 표준을 먼저 차지하려는 유럽연합, 그리고 산업 성장을 위해 부드러운 규제를 선택한 일본까지 다들 가는 길이 조금씩 다른 거죠. 바로 이 거인들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두 번째 파트, 바로 한국이 찾은 절묘한 균형점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일단 산업부터 키우자, 규제는 그 다음에 라는 아주 명확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혁신과 통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한국은 어디에 무게를 더 두었을까요? 무려 4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토론해서 나온 법인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균형.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죠. 무작정 혁신만 외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도한 규제로 발목을 잡지도 않으면서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야심찬 선언인 겁니다. 그럼 그 균형의 한쪽 축,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가속 페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법이 단순히 울타리를 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름을 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을 돕는지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R&D 지원부터 AI 학습에 꼭 필요한 데이터 개방, 핵심 인재 양성까지 이건 그냥 법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AI 생태계 전체를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거대한 성장 계획서에 가깝죠. 자,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이죠? 혁신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법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법의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한쪽에서는 성장을 쫙쫙 밀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전장치를 단단히 채우는 거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잘 밟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내가 지금 대화하는 게 사람일까요? AI일까요? 앞으로는 헷갈릴 일이 없어집니다. 이 법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쓰는 게 AI 챗봇이면 이건 AI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표시를 꼭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AI가 만든 건지 우리가 알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AI도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최첨단 AI는 어떻게 할까요? 법은 이런 초고성능 AI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 의무를 부여합니다. 와, 10의 26제곱 플러스. 숫자가 감도 안 오시죠?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컴퓨터 연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은 바로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고성능 AI와 일반 AI를 나눕니다. 이 선을 넘는 진짜 괴물 같은 AI를 만드는 회사는요, 훨씬 더 무거운 안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상황에 AI가 쓰인다면요. 이 법은 에너지, 의료, 교통처럼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쓰이는 AI를 고영향 AI라고 따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여기 나온 분야들을 보세요. 에너지, 의료, 다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채용이나 대출 심사에 AI가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AI의 판단 하나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고영향 AI는 훨씬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예시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사람이 하나하나 보지 않고 AI가 알아서 전력망을 통제하는 시스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겠죠? 바로 이런 종류의 중대한 시스템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걸까요? 이 법에서는 역할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AI 개발 사업자. 말 그대로 AI 기술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나 제미나이를 만든 구글 같은 회사들이죠. 기술의 원천을 만드는 창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이용 사업자. 이건 개발자가 만든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쓰는 앱이나 서비스로 만드는 회사들을 말해요. 뭐랄까, 엔진을 받아서 멋진 자동차를 조립하는 회사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두 그룹은 바로 우리, 일반 사람들입니다. 이용자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고요. 근데 여기서 영향받는 자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AI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데 저는 그 차를 타지 않은 그냥 보행자예요. 그래도 그 차의 결정에 영향을 받잖아요? 바로 그렇게 직접 쓰지 않더라도 AI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까지 보호하겠다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자, 이 흐름도를 보면 책임의 연결고리가 한눈에 보이죠. 1단계, 개발자가 의료용 AI를 만들어요. 2단계, 서비스 회사가 이걸로 진단 도구를 만들죠. 3단계, 의사가 이용자로서 그 도구를 쓰고요. 마지막 4단계,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는 환자가 바로 영향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술 개발부터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책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계획이 언제,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2026년을 향한 시간표를 한번 보시죠. 정부가 아주 속도감 있게 움직일 계획이에요. 바로 내년 2025년 9월에 각계의 의견을 듣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세부 규칙을 다 만들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부터 이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일단 지능이라는 철학이 보이죠. 법이 시작됐다고 바로 막 벌금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달려보자. 규제는 최소한으로 라는 이 한국의 방식. 과연 이게 유럽의 깐깐한 규제나 미국의 자유방임 모델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AI 시대를 이끌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이 담대한 실험을 정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